신유 아빠 신웅 징역 4년입니다. 자, 송 기자는 그 신유 씨 알아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신웅 씨는 압니까 그럼? 몰랐습니다. 예. 저도 솔직히 몰라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신웅 씨,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 이 사건의 피의자죠. 그러니까 피고인이죠. 트로트 가수 신유 씨의 아버지로 뭐 유명하다. 네, 대중들한테 그렇게 더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왼쪽이 아들, 오른쪽이 아버지. 네, 어제 수원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트로트 가수 겸 음반 제작자인데 1985년에 무효라는 앨범으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유의 노래 나쁜 남자, 시계 바늘 등을 작곡했고요. 근데 이 신웅 씨는 2014년에서 2015년까지 작사가 등 여성 2명을 숙소 등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약간 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웅 씨에 대해서 조금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메들리 음반의 4대 천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공식 집계로 이 메들리 음반으로만 한 2천만 장 정도 음반이 팔렸다. 그러니까 보통 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최영진 리포터. 예. 이 문제가 2018년 초에 그 미투 운동 바람이 불었을 당시에 처음 불거졌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18년 3월에 이제 첫 폭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언론사를 통해 작사가가 함께 2014년에 음반 작업을 하던 신웅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또 이어서 3월 19일에는 신웅에 대한 두 번째 폭로가 나왔습니다. 무명 가수가 신웅으로부터 방송 출연을 미끼로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요. 또 4월 3일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신웅으로부터 세 차례 성추행을 당한 무명 가수가 세 번째 이 폭로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신웅이 3회에 걸친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명시된 각서에 사인한 각서를 공개했는데요. 경찰은 조사 과정 중에 신웅이 계속 성폭행,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 세 번째 미투 폭로와 함께 공개된 각서를 근거로 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네요. 그러게요. 그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여성들만 봐도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인 신유 씨 곡을 만든 작사가였다라고 합니다. 작사가인데 2012년에 있었던 것이고 성추행이 반복된 그때 성폭행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이 작사가는 주장을 했고요. 또 다른 가수 같은 경우에는 각서에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자신이 신유라는 사실 그리고 날짜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서명까지 한 각서들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이 아버지, 그러니까 피고인 신웅 씨 입장은 어땠습니까? 기본적으로 작사가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작사가와는 굉장히 이렇게 작사를 하는 과정에서 친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좋은 감정에서 불륜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여성의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서 헤어지다가 사후에 다시 한 번 더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사가에 대해서는 뭐 그 불륜 관계인 것이지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알고 있는 나머지 그 가수 중 한 세 번째 나오는 가수에 대해서는 우리 소속사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전면적으로 사건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시 지금 이렇게 재판에 넘어간 게 어떻게? 사실 이게 뭐 제일 처음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방검찰청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불기소 처분했는 게 아마 피해자들이 진술이 이제 과거의 진술이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이제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지방검찰청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검찰청에 항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지방검찰청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그 불기소 처분을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 주세요. 이거 1심 검사가 좀 잘못했는 것 같아요. 이거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거 왜 불기소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등검찰청에서 좀 들여다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는데 그 항고가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지면 재기수사 명령이라는 걸 내리게 되는데, 재기수사 명령에 의해서 지금 다시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었고, 과거에는 그냥
강간으로 이제 기소가 많이 올라갔는데 강간은 폭행 협박이고 과거의 판례, 지금도 이게 조금 유지되고 있는데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반항이 억압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의 범죄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력과 위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항거 불가능한 폭력 협박이 아니더라도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서 그러한 어떤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지금 기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1심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까지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4년의 법정 구속을 했어요. 이 신웅 씨 같은 경우에는 연인 관계였다라는 주장도 했었습니다만은 한 사람과는요. 근데 뭐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을 그 근거로 제시했지만 그 일부 내용만 가지고 연인 관계로 보기 어렵다라고 재판부는 봤고 또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가 관계를 뭐 인정하는 대신에 고소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합의서 내용 자체로 그러면 강제추행이나 성뭐 행위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또 약속을 이행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고소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사실 검찰에서 왜 불기소 처분을 했지가 오히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네요, 사실 그렇죠. 진짜? 그 내용에 자신이 성추행을 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했는데 근데도 지불하지 않아서 다시 고소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왜 그냥 불기소 처분을 했을까?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자, 그러면은 신웅 씨는 지금 징역 4년, 심지어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항소를 할까요? 지금 신웅 씨 법률 대리인이 여러 그 언론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보통 성범죄 사건과 다르게 너무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증거에 대한 판단이 좀 너무 달랐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